책은 핑계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이북 리더기 영상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이북 리더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즉슨 이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다 라는 점을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알았고, 그 다음에는 서울국제도서전에 갔을 때 제가 또 깨달았어요.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니. 그러면서 굉장한 유대감을 느끼고, 그 유대감이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컨텐츠로 만들어야지 안 되겠다, 책과 관련된 컨텐츠를 무조건 만들어야겠다. 제가 원래 쇼폼으로, 그러니까 쇼츠로 만들기는 했었지만 사실 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영상을 1분 안에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롱폼 가야 된다 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은 핑계고에서는 어떤 걸 할 거냐면, 그냥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도 추천하고, 제목부터가 책은 핑계고잖아요. 책뿐 아니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템을 책을 핑계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책은 핑계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이 먼저 나와야겠죠. 오브콜스 책부터 추천을 해드리자면, 이제 여름이잖아요. 일단 제 옷차림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여름 느낌이 나지, 뭔가 이번 영상은 되게 여름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여름이잖아요. 여름에는 여러분 뭡니까? 공포, 스릴러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공포까지는 아니지만 스릴러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 추천 책은 죽여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소설책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표지를 띄워줄게요. 사실 처음에 저는 이게 스릴러인 줄 몰랐어요. 추리소설, 스릴러 소설인 줄 모르고 그냥 단순히 인문 소설인 줄 알았습니다. 뭐랄까, 제목도 죽여 마땅한 사람들, 굉장히 철학적인 느낌이잖아요. 왜 읽을수록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꾸 막 죽이고 싶다, 죽여야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굉장히 살인이라는 키워드가 맹점인 듯한 소설이라서 근데 이 소설이 인문이 맞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추리소설, 스릴러 소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빨간 머리에 푸른 눈동자를 지닌 릴리라는 여자 주인공을 메인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리고 성공한 결혼 3년차 사업가 테드도 이제 서브 주인공으로 나오고, 이 공항 라운지에서 여자 주인공인 릴리랑 테드가 만나게 됩니다. 서로 같은 이제 술 한 잔 딱 이렇게 마시면서 테드가 이런 얘기를 릴리한테 해요. 우리가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오히려 내 얘기를 하는 게 편하잖아요. 왜냐면 다시 만날 일이 없으니까. 뭔가 그랬던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테드도. 그래서 테드가 릴리랑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내인 미란다가 자기의 집을 짓고 있는 브래드라는 건축 팀장이랑 불륜 장면을 목격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막 털어놔요. 그러다가 비행기를 탈 시간이 돼서 비행기를 탔는데 마침 테드와 릴리가 같은 비즈니스석에 앉았고, 심지어 단 한 명, 모르는 사람 단 한 명만 사이에 두고 좌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드, 모르는 사람 한 명, 릴리 이렇게 앉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또 얘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이 가운데 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리 바꿔드릴까요?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나를 사이에 두고 둘이 막 대화를 하니까. 그래서 바꿔줍니다, 자리를. 테드랑 릴리가 옆에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다시금 미란다와 브래드의 불륜 얘기를 또 테드가 막 얘기를 해요. 조금 더 내밀하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테드가 이제 농담 삼아서 릴리한테 미란다 자기 아내 죽여버리고 싶어요, 막 이런 식으로 진담 섞인 농담을 이제 건네게 되는데, 릴리는 그걸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굉장히 진지하게 나 그 마음 이해한다, 그 미란다 충분히 죽여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테드, 당신이 원한다면 미란다 죽이는 거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살인 계획을 세우게. 근데 이렇게가 끝이 아니에요. 뭔가 하다가 어떤 일이 터지고 뒤틀리고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몰입감이 상당했어요. 굉장히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여자 주인공인 릴리의 매력이, 이 캐릭터의 매력이 엄청나요. 저는 사실 보통 책을 출퇴근할 때 많이 읽거든요. 왜냐면 출퇴근길이 왕복 2시간이 넘기 때문에 출퇴근을 하면서 읽는데, 이 책이 너무 몰입도가 좋으니까 진짜 60분이 막 10분 같고 15분 같고 이래요. 그 정도로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 번은 역을 놓쳤어요. 하필 그 읽고 있던 장면이 기승전결의 그러니까 막 하이라이트로 막 올라가가지고 막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막 이랬던 장면을 제가 읽고 있을 때 제가 내려야 될 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모르고 지나쳐버려가지고 한 3정거장인가를 지나쳤어요. 다행히
그때 제가 굉장히 여유롭게 출근을 했던 날이라서 지각을 하지 않고 널널하게 도착을 하기는 했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몰입감이 있고 재밌었던 책이다. 읽으면서 릴리의 해결 방법은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을 마주했거나 혹은 본인한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생기면 릴리의 해결 방법은 살인이었던 거예요. 릴리가 생각했을 때 죽여마땅한 사람을 만나면 죽이는 거죠. 릴리는 사이코패스거든요? 근데 책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릴리의 완전 범죄를 응원을 하게 됩니다. 뭐랄까, 릴리가 인간의 깊은 어두운 구석을 긁어주는 캐릭터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나 싶은 사람들을 보면 사형시켜라, 즉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릴리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해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시원하게 행동으로 해버리는 그런 캐릭터라서 아마 그런 부분이 우리들의 마음을 좀 긁어주는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읽으면서 어느 순간 내가 릴리가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 생각을 깨닫자마자 근데 이거 맞나? 어쨌든 지금 이거는 인간을 살인하는 건데 내가 이걸 응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막 이렇게 되게 또 감정적으로도 좀 신기했던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책을 추천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름에 책을 읽을 때 너무 거슬리는 게 뭡니까? 모기예요. 이렇게 지금 비가 굉장히 오고 습한데 또 덥고 이게 모기가 아주 사랑하는 날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아주 유용한 템이 있어요. 나의 책 읽는 걸 방해하지 않는, 모기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템. 바로 세스코마일의 모기 기피제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모기 기피제를 안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대만 여행을 갔을 때 제가 원래 모기를 굉장히 많이 물리는 타입인데 대만 갔을 때 모기를 물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피제를 사서 뿌렸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타이베이는 너무나도 도시였기 때문에 안 뿌려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 반나절을 안 뿌렸거든요. 근데 그 안 뿌렸을 때 모기가 물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뿌렸더니 그 이후로 또 한 방도 물리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모기 기피제 분명히 효과가 있다. 한국에서 돌아와서 모기 기피제를 보던 찰나에 이 세스코에서 이 제품을 출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 홍보하는 상세 페이지랑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들 이 기피제를 안 뿌린 팔과 뿌린 팔을 모기 창에 이렇게 넣어놓고 실험을 한 게 있는데요. 뿌린 데에는 모기가 정말 없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이거 너무 괜찮다 해서 샀던 거거든요. 근데 사용감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뿌려도 남는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향도 없고, 그 대만에서 샀던 거는 향이 좀 강했거든요. 향이 내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얘는 향이 거의 없어서 좋은데 알고 보니까 있어서 맡아봤는데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뿌리면 이 향 안 나요. 그리고 실제로 효과도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반바지를 입었을 때였거든요. 긴 팔에 반바지라서 그냥 다리에만 뿌렸죠. 근데 제가 발목에 물렸습니다. 발과 발목, 그리고 목, 여기 목. 그러니까 이 모기놈들이 뿌린 데는 확실히 물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안 뿌린 데를 잘 찾아서 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살이 내보이는 곳에는 웬만하면 이거를 다 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무튼 효과가 좋다라는 점. 최대 4시간 기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독성이 가장 낮은 WHO U 등급을 받았다고 하고요. 아이얼은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극 화장품 성분을 썼다고 하고요. 책을 읽기에 쾌적템 추천이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먹을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아무래도 소설은 사실 진짜 재밌는 소설은 한 번 피면 거의 끝까지 읽어야 돼요. 그럼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식템 가지고 왔습니다. 책을 읽을 때 우리의 허기짐을 달래줄 수 있는, 우리의 입이 심심한 것을 달래줄 수 있는 간식템으로 짜잔! 산과들의 다크초코 아몬드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진짜 군것질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정말 많이 해요. 특히 머리 쓰면 저는 무조건 군것질에 땡기는 편이라서 회사에서 과자를 너무 많이 집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먹을 거면 몸에 덜 해로운 간식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견과류 관련된 간식을 알아보다가 초콜릿으로 감싸져 있는 아몬드 맛업이죠. 그래서 사게 됐고요. 대용량이 있다면 대용량으로 샀겠지만 대용량이 없고 다 이렇게 소포장돼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먹어보자고, 제가 오늘 이거 리뷰하면서 추천하면서 먹으려고 참았어요. 오늘 하루 이거 하나만 먹을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거든요.
제가 요즘 진짜 너무 많이 음식을 너무 먹어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제도 진짜 토하기 직전까지 음식을 먹고 와놓고 오늘 제가 피자를 파파존스의 그 식물성 그리니 피자가 새로 나왔거든요. 그거를 이제 궁금해서 시켜 먹어봤다가 5조각을 얼려놨는데 걔네가 다 붙어있던 거예요. 뚜껑을 꾹 닫아가지고 냉동실에 해놨거든요. 내가 자초한 결과긴 하지. 아무튼 다 붙어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다 에어프라이어에 돌렸어요. 그래서 일부는 오늘 그냥 점심에 먹고 일부는 저녁에 먹어야겠다 하고 먹는데 먹으니까 또 맛있대? 그래가지고 5조각을 한 번에 다 넣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쳤지? 제가 지금 음식 중독, 당 중독에 걸려있는 것 같은 그런 상당한 불쾌감이 있어서 제가 군것질 줄이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오늘 한 개 분량 지금 먹겠습니다. 이거는 다크 초콜릿이라서 우유도 안 들어가지고 비건 분들도 드실 수 있으세요. 대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달지만 않고 다크 초콜릿 특유의 쌉쌀한 맛이 오히려 저는 매력적이라 생각하고요. 몇 개냐? 9개. 다음은 다시 책을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은 말이죠. 책을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 3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3개 다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하나는 글로 여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여름 전용 책입니다. 내가 미처 행복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숨어있던 그 여름의 소확행들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금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죄송해요. 멈춰. 그건 바로 아무튼 여름입니다. 한국 작가인 김신회 작가님이 쓰신 에세이고요. 이분이 여름을 가장 사랑하는 계절로 꼽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왜 여름을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본인과 여름에 얽힌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주는 에세이인데요. 탄력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저도 사실 여름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타고 더위는 그렇게 많이 타는 편은 아니기도 하고 또 물놀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여름의 그 특유의 분위기 이런 것도 좋아하고 이제 여름은 좀 생명으로 계절이 왔음을 알려주잖아요. 나무가 굉장히 푸릇푸릇해지고 식물이 무성해지고 그래서 되게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이라서 그런 점도 저는 되게 여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아무튼 저도 여름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비 많이 오네? 이 작가님도 여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세이에 이 여름의 매력들이 너무나 잘 정리되어 있어요. 여름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도 이 책을 보면은 좀 여름이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여름의 아름다운 부분들이 많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 책을 좀 시원한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근데 수박이나 복숭아 같은 여름 과일 옆에 놔두고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 너무 완벽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문장들이 많았어요. 하나만 한번 읽어볼까 봐요. 좋아하는 게 하나 생기면 세계는 그 하나보다 더 넓어집니다. 그저 덜 휘청거리며 살면 다행이라고 위로하면서 지내다 불현듯 어떤 것에 마음이 가면 그때부터 일상의 밀도가 생긴다. 납작했던 하루가 포동포동 말랑말랑 입체감이 띈다. 초당옥수수 덕분에 여름을 향한 내 마음의 농도는 더 짙어졌다. 이거는 이제 초당옥수수를 작가님이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쓰다가 나온 문장인데 문장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고요. 이제 우리가 책을 집에서만 읽지 않아요. 카페도 가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시원한 음료 한 잔 시켜놓고 책 읽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원한 음료를 시키면 바깥 온도와 이 컵 온도가 달라서 컵 표면에 굉장히 많은 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이 뚝뚝 흘러요. 근데 막 이렇게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책을 읽으려니까 손이 축축하네. 그럴 때 필요한 템은 바로 손수건이죠. 다음 책 읽을 때 이제 쾌적템으로 손수건 추천드립니다. 제가 요즘 특히 저의 관심사가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커졌어요. 원래도 있긴 있었지만 비대하진 않았는데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환경을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보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외부, 그러니까 바깥 활동을 하면서 손을 씻으면 보통은 이제 핸드타월을 쓰잖아요. 요즘은 이제 드라이어가 있는 곳도 많아졌지만 사실 없는 곳이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핸드타월도 쓰고 핸드타월이 없으면 또 휴지, 돌돌이 휴지 그것도 해가지고 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충분히 안 쓸 수 있는 쓰레기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면
앉을 수 있으니까 한번 손수건을 사보자 해서 샀는데 실제로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품은 알맹 상점이라고 망원에 있는 제로웨이스트 샵이 있어요. 거기 PB 상품이거든요. 얘가 좀 귀엽더라고요. 알맹 상점 이렇게 캐릭터가 이렇게 탁 박혀있고 굉장히 심플한 그런 천으로 된 흰색 손수건입니다. 크기도 꽤 커요. 화장실에서 손 씻고 써도 되고 요즘같이 여름에 막 땀나고 찝찝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물 적셔서 얘를 물을 적셔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 좀 시원하거든요. 그렇게 물 조금 묻혀서 하던가 아니면 내가 땀을 흘렸을 때 얘로 땀을 닦던가 그런 굉장히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다음은 또 간식템 바로 키토유의 템페 칩입니다. 제가 비건 박람회를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에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템페칩을 시식을 해봤거든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얘를 더 사려고 보는데 마침 서포터즈를 모집을 하고 있어서 신청을 해봤는데 돼가지고 얘를 또 선물을 또 받았거든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과자는 맛이 조금 강한 편이잖아요. 시중에 있는 과자들은. 그리고 생각보다 고기 들어간 게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무슨 과자에 고기가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전까지 그냥 과자를 아무 생각 없이 맛있어서 막 이렇게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채식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뒤에 이거를 다 체크를 해야 하죠. 근데 보니까 생각보다 과자에 쇠고기 함유된 게 왜 이렇게 많으며 쇠고기뿐 아니라 조개류나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것도 진짜 많더라고요. 난 진짜 몰랐어.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는 비건입니다. 배두밖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오리지널이고 치킨 바베큐 맛이라고 있는데 그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닭고기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건 분들은 치킨 바베큐 맛보다는 오리지널 이거 드시면 될 것 같고 제 친구가 치킨 바베큐 맛을 먹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받자마자 그날 다 먹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 약간 쌀과자 느낌? 맛이 쌀과자라는 게 아니고 그 쌀과자를 좋아하는 이유의 그 느낌이랑 똑같다. 담백한데 계속 들어가는 고소하고 담백해요. 이 템페를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 이 템페가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게 인도 재료인가? 그래요. 단백질이 엄청 높습니다. 왜냐면 콩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도 좋아요. 근데 이거를 이 과자 모양처럼 잘라가지고 코코넛 오일에 튀겼어요. 그리고 오븐 공정을 통해서 또 바삭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기름도 코코넛 오일을 썼기 때문에 훨씬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간식이거든요. 트랜스지방은 없는데 포화지방은 있어요. 근데 이 포화지방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게 포화지방이 있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 포화지방 영재를 또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는 코코넛 오일을 썼잖아요. 코코넛 오일에서 나온 포화지방이라서 나쁜 포화지방은 아니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지금 먹고 싶은데 사실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 뭐냐면 한 번 뜯으면 그 자리에서 거의 다 먹게 돼. 그러니까 절제력이 있으신 분들이 드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름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장치는 있어요. 이렇게 지퍼백으로 돼 있어가지고 나눠 먹을 수 있긴 한데 되게 쉽지 않다 이거지. 추천드립니다.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책 하나 더 추천하고 싶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가볍게 좀 추천을 해볼게요. 안 하기 좀 아쉬우니까 책 추천을 마지막으로 한번 영상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이것도 여름에 되게 잘 어울리는 미스터리 부문 소설이고요. 바로 저주도끼.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서점에 가도 베스트셀러 이렇게 쫙 깔아놓잖아요. 베스트셀러들은. 근데 거기에 저주도끼가 거의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서점 가서 구경했을 때. 이것도 한국 소설이고요. 굉장히 또 유명하신 작가님이죠. 정보라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이 책이 무슨 상을 후보에 올랐다 했는데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좀 찾아볼게요. 북커상 인터내셔널 최종 후보 선정된 책이었고요. 전미 도서상 최종 후보 선정됐고요. 아무튼 정말 세계에서 유명한 그 상, 도서상의 후보로 올랐다는 것부터가 이 작품성을 인증을 하는 거죠. 이 책은 하나의 소설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단편집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편집 소설이에요. 이야기가 되게 괴담 같은 느낌?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괴담 같은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좀 나뉜다는 평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완전 극호까지는 솔직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스터리가 엄청 취향은 아니거든요. 저는 완전 스릴러파고 미스터리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저한테도 되게 재밌게 읽었던? 그러니까 뭐랄까 아이디어가 되게 신박했다랄까요? 이 책 단편을 구성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의 주제와 내용들이 되게 신박하고 흥미롭고 이런 생각을? 이런 아이디어를? 약간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서 뭐 나름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소설이기도 하고 또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는 이 책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은 핑계고 앞으로 가능하면 매달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템들 중에 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아주 뿌듯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통이에요. 책은 핑계고 7월 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